집값, 전셋값 동시 폭등입니다. 자,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일부 지역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수 때문에 동탄 지역 수치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매매값을 본다 그러면 매매, 전세 크게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6월 둘째 주 통계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주 대비해서 이제는 0.27%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특징적인 거는 서울 외곽 쪽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저가 지역인데요. 강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도봉구 쪽이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을 보여줬고 서울 전세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0.32% 전주 대비 올랐는데 이게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또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매매, 전세 가격 크게 오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징 지역이 바로 이제는 화성시 동탄구 매매 가격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전주 대비해서 1.98% 올랐는데 이 전주 대비 상승률에 대비해서 3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는데 이미 여러 번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성과금, 이 서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쪽이 오를 거다.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어떤 투기 세력까지 붙으면서 크게 올랐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시장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에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금리도 변수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6월은 아니고 다음 달에 금통위 결정이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현석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제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이 3%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은 결국 저소득층에 크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또 관련해서 낸 보고서도 지금 관심인데 자산 불평등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까? 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요.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자산을 꾸리기가 좀 어렵다. 그런 세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계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0으로 갈수록 이제 평등한 거고요. 1로 갈수록 불평등한 지표입니다. 2017년도에 0.584였는데요. 2025년도 와서는 0.625로 됐죠. 그러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게 되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는 20, 30대의 비중인데요. 순자산, 순소득 1분이 이 가구,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운 계층이죠. 여기에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2020년도에는 7.9%였다가 2025년도 와서는 15.2%.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치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세대별 양극화가 여기서 통계로서 확인이 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통근버스가 멈춰서는 이른바 서세권의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오히려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살려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전 금액에 사고 싶은 심리적인 게 많고 지금은 너무너무 조용해요.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1.98%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과 비교하면 10배에 육박합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데다 사내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삼전닉스 직원들 수요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우선 꼽힙니다. 삼성이나 SK 직원들이 많이 와서 샀죠. 안 나왔는데도 예비 신혼부부들 내년에 결혼한대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미리 사두는 거죠. 대출 받아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빠져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한 데다 대출 문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성과급도 있고 모든 게 다 맞물린 거죠. 획투자가 가능하다. 조만간 규제 좀 묶이겠죠. 묶이기 전에 빨리 사다는 심리도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가격이 0.32% 오르며 10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선거 끝 부동산 전쟁 시작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하게 됐는데 유세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관련한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두 힘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바로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중앙정부의 규제, 이 두 측이 맞물리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을 보겠습니다. 공약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지금 투표를 보더라도 한강배틀 라인 쪽에서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중앙정부는 반대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너무나 비금융 쪽,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팩트입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는 말이거든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의 부동산, 이 비금융 자산의 비율이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성을 본다 그러면 한국은요. 이 비금융자산, 부동산이 64.5%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32%, 일본은 36%, 영국은 51% 정도 나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을 본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이 부동산 쪽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팩트고요. 이런 부분에 됐을 때 이제 서울시와 정부의 이제는 힘겨루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 당일날 부동산 투기 공화국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이제 이후에 보다 본격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추가 세제 카드도 나올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마 변화는요, 장특공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부분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유세 부분인데요. 보유세는 세 가지 부분에서 아마 건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제 상향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그 다음에 종부세 세액공제 축소인데요. 현실화율을 상향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시가에서 69%를 곱해서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니까 한 60%를 곱해서 이제는 과세 표준이 또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는 세금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정부는 아마 이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게 됐는데 코스피 5천 달성은 이미 일찌감치 달성을 했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아마 정비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 사업이 빨라진다. 결국에는 자산가들의 아마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맞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자산가들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세제 혜택이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